1834년 7월 14일 유럽을 떠나는 미국 행진기선 셀리온은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가 있었어요. 유럽에서 사고 쳐서 미국으로 도망가거나 혹은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아니면 사고 치고 튀는 김에 기회도 잡고 싶거나요.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봐도 부러울 정도의 엄청난 장점 한 가지가 이 시대에 있는데, 굳이 이 세계 트럭이나 인생 리셋 버튼을 찾지 않아도 인생 새로 고침, 즉 인생 리롤이 한 번은 가능했다는 겁니다. 물론 별이 5개라던가 영국 요리, 파인애플 피자, 민트 초코같이 세계적으로 악명 높지만 않다면요. 어쨌건 오늘의 주인공인 31세의 존 어거스트 수터 역시 인생 리롤 희망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독일 남서부에 위치했던 바덴대공국 출신으로 스위스에서 자라고 커서 상점을 운영했었는데, 파산에다가 도둑질 플러스 어음 위조범으로까지 몰려 무려 1+2의 해자 실적 패키지 매물에 열광하는 경찰들에게 쫓기게 되었죠. 결국 가정의 달인 5월에 아내와 5아이들을 버리고 도주의 달인으로 변신해 미국으로 빤스런을 시도합니다. 탈출은 운 좋게도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 이윤도 이때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뉴욕에 도착한 존 수터는 일단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진군에서부터 시작한 그의 직업은 점점 발전해서 약재를 판매하거나 치과 의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선술집과 여관을 운영했고, 심지어는 땅도 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약 3년 동안 정말 많은 직업을 바꾸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운이 좋았던 존 수터는 오히려 그 3년 동안 꽤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모으게 됐어요. 하지만 그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더 높은 인생 한방의 복권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당시 당첨금이 가장 큰 복권은 서부개척이었죠. 물론 이 복권은 전재산을 털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엥? 전재산을 털어 사는 확률? 이거 완전... 맞습니다. 복권이 다른 말은 도박. 그 도박에 전재산을 투자한다? 패가망신 목적지를 내비로 최단경로 찍고 달리는 거나 다름없죠. 존 수터 역시 다른 이들처럼 서부개척의 분화방처럼 뛰어듭니다. 그리고 야, 이걸 사네. 1838년 4월 서부개척을 시작한 존 수터는 뉴욕에서 세인트루이스, 산타페, 오리건이 밴쿠버 요새, 하와이 왕국의 호놀룰루, 당시 러시아 식민지였던 알래스카의 시카를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합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는 서부의 총구석에서도 총구석에 박혀있는 땅들 중 하나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수터는 그곳의 광활한 땅들이 정착지를 건설하기에 아주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허가를 얻기 위해 몬트레이에 있는 알베라도 주지사에게 갔습니다. 마침 알베라도 역시 방병 역할, 즉 주변 세력의 위협에 자신을 지켜줄 몸빵이 필요했기에 흔쾌히 승낙하고 토지 소유권을 내줘요. 이후 수터는 하와이에서 내려왔던 원주민인 카나카족들을 이용해서 정착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먹고 살기 힘들었던 주변의 정착민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정착지 이름은 뉴 헬베티아, 즉 새로운 스위스로 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뉴 헬베티아는 정말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진짜로 하는 것마다 잘 됐어요. 농사를 짓던, 과일을 재배하던, 가축을 키우던, 똥을 싸던, 뭘 하던 간에 하나같이 대성공 파티를 벌였죠. 그 결과 정착지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커져 그의 이름을 딴 수터 요새도 만들어졌고, 작업소와 상점들도 들어섰습니다. 뉴 헬베티아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정착하려는 많은 이민자들이 목적지로 삼는 곳이 됐어요. 서부개척을 결심한 지 1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수터는 성공의 정점을 맛보게 된 겁니다. 폭주기관차 같던 그의 야망도 만족을 해서 누그러진 모양인지 그는 가족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왕국이나 다름없는 뉴 헬베티아로 불러들이죠. 하지만 야망의 기관차의 엔진 역할을 하던 노는 속도를 줄이려는 수터와는 반대로 오히려 점점 더 가속하여 통제가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1848년 1월 콜로마이 수터스밀에서 제재소를 건설하던 수터의 일꾼 제임스 윌리엄 마셜이 금빛으로 빛나는 물질들을 발견합니다. 마셜은 자신이 직원들을 시켜 몇 가지 실험을 했고, 곧 그것이 금이란 것을 알게 되었죠. 수터 역시 실험을 했고, 그 결과 못해도 23캐럿이 최고급 품질의 금이란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골드러시의 시발점이었죠.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운이 터졌지만 이 운은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는 운이었습니다. 아니, 아예 그 폭발에 휘말려버립니다. 자기 땅에 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당시는 서부개척 시대예요. 먹는 놈이 임자란 뜻이에요. 그런데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변방 중에 변방이었어요. 치안이 좋기는커녕 무법지대란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퍼진다면? 마셜과 수터 역시 욕심은 났겠지만 이것이 해가 될 것이란 건 느꼈나 봅니다. 금발견 직후 마셜은 자신이 짓던 제재소가, 수터는 자신이 유토피아가 깨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됩니다. 수터는 이 발견을 숨기려 했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듯 소문은 존나 빠르게 달려나가 캘리포니아 전체를 넘어 미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황금에 눈 돌아간 좀비떼가 이곳에 쏟아집니다. 이 좀비들은 수터의 사유지에 침입해 허가도 없이 금을 캐기 시작했고, 수터가 일궈놓은 모든 것들을 짓밟고 부수고 훔쳤습니다. 당장 소문이 퍼진 1년 동안 10만 명이 몰려들었고, 그 후로도 사람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소문은 이제 바다 건너 유럽에까지 퍼져 유럽의 좀비들 역시 원정을 오게 됩니다.
이 무정부 상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뒤 자신이 정착지에 마음대로 살고 있는 17,221가구의 좀비들과 자신이 땅을 마음대로 판매한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해서 1855년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자신들이 재산이 뺏긴다는 사실에 분노한 이들은 이번엔 폭도로 돌변해 진짜로 폭동을 일으켜 법원에 불을 지르고 판결을 내린 판사를 폭행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터를 찾아 돌아다니며 그의 남은 재산마저 약탈하기 시작했죠. 결국 그의 5자녀들 중 셋이 이 폭동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터는 이후 골드러시로 받은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의회에 배상 청원을 했습니다. 무려 20년도 넘게요. 하지만 진전은커녕 의회는 존 수터에게 지불하기로 한 $50,000의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휴회를 하며 찰피를 빌었어요. 결국 1880년 6월 18일 존 어거스트 수터는 워싱턴 DC에 있는 메이더스 호텔에서 심장발작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신이 오늘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결국 불행해진 존 어거스트 수터. 그에게 동정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는 마냥 불쌍한 피해자는 아닙니다. 자신이 정착지 뉴 헬베티아를 굴릴 당시 주변 원주민들을 습격해서 죽이거나 납치하여 노예로 삼았는데 노예들이 노동 조건은 매우 열악했으며 이는 주거 환경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 폭행당하거나 처형되기도 했어요. 심지어 자신만이 하렘을 차리고 어린 원주민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같은 백인들마저 원주민이 이런 비참한 환경에 붕괴하여 기록에 남겼다고 하네요. 어쩌면 자신이 오늘 감당하지 못한 게 아니라 결국 뿌린 대로 거둔 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